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알자에게 선택된 주제는 자동차 배터리 관련 뉴스입니다. 한국의 두 대기업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이슈인데요.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이 엔진이라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죠. 요즘 전기차 시장이 한창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시장의 뒤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지환 싸움으로 번져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인데, 이 두 회사가 최근에 직원들이 단체로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방의 핵심을 들여다보니 LG화학 쪽 인력이 대거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핵심 기술도 같이 넘어갔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건 이후 양사 간에는 반박의 재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 간의 소송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각 회사명을 설명하기 편하게 편의상 LG, SK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LG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의심스럽다는 걸까요? 2017년부터 LG에서 SK로 넘어간 인력은 76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LG가 SK의 입사 지원 서류 등에 핵심 기술이 넘어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SK가 입사 지원 서류에 LG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상세하게 적도록 한다거나 프로젝트 리더와 함께 진행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적게 한다는 등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점들이 문제가 된 거죠. 굳이 입사 서류에 같이 일했던 동료의 이름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SK의 입장에서는 SK로 넘어올 때 이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궁금했을 수는 있지만, LG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사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수주를 받거나 개발 활동을 하는데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LG에서는 이번 소송 중에 넘어간 기술들이 어떤 기술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송 전략의 중요한 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기술이 어떠한 기술인지 알려질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SK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LG에서 예시한 서류들을 보고 유추해 볼 때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다른 업체로 이동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의 재취업 금지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계약서에 관례적으로 삽입하는 문구로 민사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금지 가처분 민사상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번에 LG화학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17년도에도 SK로 이직한 핵심 직원 5명에 대해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했다기보다는 민사상 제약에 따른 전직에 대한 판결이라 이번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번 소송은 둘 다 국내 법인에서의 직원 이동에 관한 것인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미국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 개시, 즉 디스커버리 절차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LG가 밝혔습니다. 디스커버리 절차는 소송 관련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LG에서 재판부 측에 소송 관련하여 SK에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재판부 판단에 그 자료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SK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더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국보다는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한 것과
최근에 SK가 미국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LG 입장에서는 재판을 이끌어가기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걸려있는 소송은 2건입니다. 한 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RTC에 걸려있는 소송인데요. 5월 중에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 판결이 나오고 하반기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건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의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이 평균 2년 정도 걸리고 공급 기간도 10년 정도로 다른 IT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그래서 LG, SK가 미국까지 가서 법정 공방을 벌이나 봅니다. 전 세계의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의 3사는 모두 10위권 내에 포진 중입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LG화학이 4위, 삼성 SDI가 6위, SK이노베이션이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는 중국의 CATL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업체들이 갈 길이 먼데 싸우고만 있으니 최근에 배터리 관련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장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뽑아낸 전기를 단시간 저장하는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자꾸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원인 규명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사실 지난해부터 발생된 화재의 원인은 규명된 상태이고 다만 사고 초기에 원인 규명이 늦어졌던 이유는 ESS가 폭발성을 가지는 배터리가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되어 버리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배터리 외에도 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늦어졌습니다.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정 공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가고 전기차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텐데 이러한 큰 시장에서 한국 기업끼리 선두주자 자리를 놓고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점, 한국 국민으로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한판을 벌인 후 두 기업 모두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